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비관적인 분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선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밀값, 올해만 50%, 식용유 값도 40% 올랐습니다. 자장면이나 빵, 과자값도 덩달아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은 금겹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저렴했던 수입 돼지고기 값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수입 돼지고기, 밀가루, 식용유처럼 값이 많이 뛴 품목에 대해 핀셋처럼 콕 집어서 세금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많고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요즘 국산 삼겹살은 웬만한 수입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비가 뛴 데다 거리두기가 풀린 후 삼겹살 회식이나 캠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불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한 30-40% 오르지 않았나 싶고 삼겹살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 하나도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 정부 민생 대책은 실생활에 영향이 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골라내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에는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치와 된장, 고추장처럼 단순 가공한 식품과 커피엔 부가가치세 10%를 매기지 않습니다. 먹거리 외에도 5G 중관요금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통신비와 교육비 절감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돼지고기와 밀은 미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 원가를 낮춰도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가서 먹는 커피값은 변함이 없는 거죠. 물가가 0.1% 정도 낮춰지는 거거든요.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 대책이 없다면 자칫 눈에 띄는 몇몇 품목에 한정된 두더기 잡기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6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도 변수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면 이번 대책에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이번 대책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오르게 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인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지만 자칫 집부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에 손을 대려는 건 지금 계획대로 현실화를 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올렸는데도 현실화율은 71.5%에 그칩니다. 이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보유세는 매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부담을 줄이려면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건 다주택자일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은 공제가 없으니까 내리면 내리고 한 만큼 또 다 혜택이 되잖아요. 화물 자동차 이런 사람들한테는 찔끔찔끔 대책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왕창 혜택이 가게 하는 걸 갖고 이것도 민생 대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깎아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보유세를 또 낮춰주면 더 다시 걷어들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선심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서로 반감시키는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격과는 별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책은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세금을 산정할 때도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집 없는 청년이 내 집 마련을 할 땐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대책엔 빠졌지만 정말 급한 품목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5만 원 넣고서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100원 차이인데 체감으로는 엄청나게 크죠. 제육볶음 이런 것들 많이 먹었는데 6,000원, 7,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괜찮은 곳에서 먹으면 8,000원, 9,000원까지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외식비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로 찾는 음식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선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0% 가까이 올라 10,000원이 넘었고요. 네. 자장면 한 그릇도 14% 넘게 올라 6,000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큰 음식값이 오르면서 다른 음식값도 줄줄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외식비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단속반식 가격 통제는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가를 낮춰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건데요. 밀가루, 돼지고기 같은 식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자장면, 제육볶음 같은 식당 음식값도 자연스레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네, 기름값도 정말 급해 보입니다. 아까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5만 원으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기름값은 왜 빠진 거죠? 네, 이미 대책을 내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넓혔고 화물차에 주는 경유 보조금도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안 내놓은 데엔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니 곧 국내 기름값도 내려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을 좀 보실까요? 1년 새 67% 올라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간 정부 대책이 경유차에 집중돼 휘발유차 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 일각에선 아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이번 대책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전력 생산 원가와 국제 LNG 값이 다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심해서 요금 동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김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